네, 오늘 주식 종목 리뷰는 요 나와 있는 폴라리스 AI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폴라리스 AI가 이제 신고가 딱 도전을 하면서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가 뭐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상황 지금 딱 단기 고점 돌파하고 신고가를 딱 건드리고 있는 이런 상황들에서 어떻게 대응을 가장 효율적으로 좀 해나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 좀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선 제가 요 4월 말에 요때였을 겁니다. 4월 25일 이쯤 올려드렸던 것 같은데 있어요. 이거 투자대학 폴라리스 AI라고 치셔가지고 보고 오시면 되는데 요때 올려드리면서 이거 추가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들이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제가 이슈적인 부분들이랑 그런 부분들은 다 설명드렸던 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먼저 보고 오시면 좀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오늘은 딱 요 상황에 맞춰서 대응하는 것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인 내용은 직전 영상에 다 있으니까 보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설명 좀 드릴 건데 우선 생각보다 전 사실 여기서 한번 눌렀다가 좀 막히고 움직일 거라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우선 첫 봉에 빠지는 경우는 별로 없다라고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첫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딱 눌림목 나왔다가 반등이 나와줄 땐 강하게 보통 밀면서 다시 이 고점까지 시도는 충분히 합니다. 근데 이제 올라올 때 여기서 약간 물량이 조금 터지기 시작을 하려고 하길래 그래도 한번 좀 막히고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돌파까지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엔 단기 고점까지 다시 돌파를 마련을 해주게 되면서 상승 파동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거고 올라오고 나니까 어때요? 여기에 있는 요 자리 이 신고가 자리잖아요. 여기만 넘어가면 뭐야? 이제 완전히 여기 윗구간엔 아무런 매물도 없는 진짜 그냥 풀악세 밟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움직임 자체가. 그래서 요 윗구간이 지금 넘어가기만 하면은 매물도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엄청 강하게 칠 수 있어서 넘어만 가면 보통 신고가 자리들은 엄청 폭발적으로 터지게 되죠. 그래서 보통 요 자리에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굉장히 기대할 수 있는 폭들이 굉장히 많기는 한데 우선 지금 찔러보다가 완벽하게 돌파한 움직임은 좀 못 만들어냈어요. 아직까지는 간을 보는 움직임을 좀 만들어주고 있고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런 자리들은 어쨌든 넘어가면 완전히 노다지 땅이긴 하거든요. 진짜로. 원래 신고가 그래서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이 신고가 매매하는 이유가 한 번에 폭발적으로 미친 듯이 가서예요. 그 근간에는 이 매도 물량이 없기 때문에 매물이 없어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유가 붙어 있고 그래서 넘어만 가면 완전히 노다지 땅이긴 한데 그 누가 몰라 다 한단 말이야. 신고가가 원래 탄력적으로 간다라는 거. 그니까 여기에 나 혼자만 있으면 모를까 이제 온갖 여러분들 막 잡상인들이 다 껴가지고 내가 이거 먹겠다라고 막 다 같이 득달같이 달려드는 자리가 보통 이런 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내주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보통 신고가 자리들은 원래 많이 흔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딱 움직임 나와주면서 보니까 역대 최대치 거래량이 최근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엄청난 양이죠. 이 정도 좀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고 20년 동안 처음 나온 거래량인데. 근데 우선 제가 이런 신호들을 볼 때는 좋게 해석을 하거든요. 큰 흐름상. 어쨌든 신고가를 건드린다라는 것 자체가 원래 말이 안 돼요. 이거 일반적인 힘 가지고 만들 수 있는 파동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고가를 건드렸다라는 것부터가 이상한데 거기서 최대치 거래량이 나왔다라는 점이 굉장히 수상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죠. 물론 거래량이라는 게 1대1로 교환을 하는 거예요. 매수자 혼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파는 사람은 여러분들 어떻게 샀어요? 여기 이렇게 호가창이 있으면 여러분들 산 사람들 저기 위에 팔려고 내놓은 물량 산 거잖아요. 맞죠? 반대로 저기 위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한테 결국엔 팔아 넘긴 거죠. 이게 움직임 자체가. 그러니까 산 사람이 있고 판 사람이 있고 이건 동일해요. 거래량이 터졌다는 건 결국에는 양쪽 다 동일하게 숫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막 그렇게 좋아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고래라고 표현을 해도 되고 뭐 세력이라도 표현을 하고 뭐 여러분들 많은 갖가지 용어를 붙여가지고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그래요. 뭐 자본주의에서 이런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이고 이거 쥐락펴락 정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들이라고 쳐봅시다. 그 사람들이 과연 산 걸까 판 걸까 이제 이거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폴라리스 AI가 지금 최근에 재무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뭐 엄청나게 아직까지 안정성을 띄고 있진 않지만 그렇다고 막 적자가 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23년도도 흑자가 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었을 때 얘가 진짜 뭐 3년 적자 막 이렇게 나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은 털고 나갔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 지금 재무적인 부분들을 살펴봤었을 때 그 정도 재무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 찔러본 거는 분명 이유가 있지 않을까? 결국에는 이게 결국 이 주가라는 것 자체가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이 안에서 매매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차트를 보면서 어쨌든 이런 기본적인 근간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따르면서 움직여요. 재무가 좋은 종목들은 계속 우상향 곡선을 그려 나간다고. 근데 그 시초가 되는 자리가 여기인데 지금 재무적인 부분들이 23년도가 좀 나아졌고 이번에 오피스 관련해가지고 폴라리스 오피스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부각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봤었을 때는 털고 나갔다라기보다는 준비하기 위한 파동으로서 한번 쓰이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우선 큰 흐름상 전 나쁜 신호라고 해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대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다만 신고가 자리는 원래 쉽게 잘 내주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흔드는 모습이 많이 나와서 아마 당분간 한 번에 넘어가는 움직임보다는 조금 흔들면서 움직일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것만 인지를 좀 하고 보시면 돼요. 물론 실패하게 되면은 당연히 커트 치고 나와서 밑에서 다시 받아야 되겠지만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다라고 보여서 지금 장기적인 신호상은 전 이런 신호들 좋게 해석을 하고 있고 다만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힘을 많이 쓴 건 분명히 맞단 말이에요. 거래량이 크게 터졌다는 건 힘을 많이 썼다라는 거고 분명히 눌림을 좀 거치면서 다시 힘을 모아가지고 좀 움직여주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요 당분간 좀 눌러주는 거는 좀 어느 정도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인 얘기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결론 장기 흐름은 계속해서 저는 이런 부분들 신고가를 돌파하기 전에 좀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쓰였다라고 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지만 단기적으로는 무리한 정도의 힘이 분명히 터진 건 맞기 때문에 쉬었다가는 움직임을 분명히 거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으니까 당분간 눌림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건 좀 감안하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대응을 한다라면은 그 대응 방식 가르쳐 드릴게요. 우선 제가 긍정적으로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했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좋은 신호에도 깊게 뺐다가 이렇게 가면 답 없죠. 맞잖아요. 차라리 지금 익절을 하고 밑에서 다시 받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죠. 차라리. 그래서 이 경우엔 지금 이제부터는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 되냐면 우선 내가 지금 100% 비중을 다 들고 있다. 익절하세요. 전부 다 말고 여기서 이제 내가 솔직히 수익률이 적진 않을 거거든요. 여러분들. 내가 어느 정도 이 정도 수익률 만족한다 싶으시면 그냥 전량하셔도 됩니다. 다만 욕심 조금 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선 절반만 하세요. 나머지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이 전량하실 분들은 전량하시고 욕심 내보실 분들은 반절만 우선 해두세요. 반절만 해두시고 이게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익절을 해놓으면 나중에 선택지가 많아요. 근데 익절을 조금이라도 안 해놓으면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익절을 좀 해놓으세요. 수익률이 적지도 않으니까 과유불급 해놓으시고 남은 이제 이 거래에 대해서 남은 거래들은 어떻게 흘러가야 되느냐라고 좀 물어본다라고 하면 지금 결국 단기적인 고점을 넘어온 게 이제 요거죠. 요봉에서 이제 넘겼죠. 여러분들이 올라갈 때 한번 움직임들을 잘 봐보세요. 이게 중요 자리를 돌파하잖아요. 돌파할 때 보통 거래가 많이 터져요. 그러고 나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녀석들은 이 자리를 이 돌파했던 봉 밑으로 어지간해선 절대로 안 깨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돌파했다라는 것 자체가 여기를 돌파하려고 이렇게 힘을 많이 썼다라는 얘기예요. 썼는데 그 소리는 결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바로 갈놈들이 여기 위에서 보내지 왜 위에서 보내고 밑에 깨지 않냐면 여기가 깨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의 물량 싹 다 지금 이 사람들 어쨌든 뭔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니까 올라온 걸 거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만약에 깨지면 이 사람들 싹 다 물려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렸으니까 1차적으로 투매 나올 거고 투매 안 나온 물량들도 물려있다가 나중에 올라오려고 해도 이 물량이 다시 던지죠. 왜? 겁먹었거든. 반토막 나는 거 이미 경험했거든. 여러분들 2천만 원 들어가서 1,000만 원 깎이는 거 한번 두 눈으로 봐보세요. 그 상태에서 다시 본전까지 온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어지간한 훈련된 사람 아니면 대부분 다 던집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움직임들이 다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만들 때 이런 자리들을 건드리면서 계속 매물소화를 하는 거예요. 깨지는 순간 나중엔 설사 이제 다시 올라와줘도 여기서 또 매물 걸리기 때문에 또 받아야 되고 또 눌러줬다가 또 받아야 되고 이걸 또 무한반복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시간이 엄청 딜레이 되기 때문에 보낼 놈들은 이걸 알아요. 어지간하면 여기 근처까지는 오더라도 깨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 커트라인 잡아야겠어요? 분할익절 지금 해놓고 2,750원짜리 있죠. 여기가 안 꺾이는 선에서 나머지는 다 홀딩 해도 됩니다.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진짜 아무데나 잡고 봐도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중요한 고점 자리를 돌파를 하면 안 깬다고요. 돌파를 했잖아요. 이 밑으로 안 깨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지금 여기가 지금 언덕이었고 돌파를 했죠. 그리고 쭉 쳐주는 움직임 나와주다가 여기 돌파 못했죠. 그러고 나서 직전에 있었던 이런 중요한 자리들이 결국엔 깨지면 이탈이 나오면 하락이 나오는 거예요. 보통. 다른 데도 봅시다. 이게 단적인 예시가 아니라 대부분 움직임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움직여요. 물론 이것도 확률적인 이야기지만 확률적인 이야기고 무조건이 다 100%는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이게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에는 돌파가 나와요. 돌파가 나오면서 중요자리 돌파를 했으면 안 깬다고요. 이런 자리도 안 깨고 위에서 어떻게든 그림 만들어서 추가로 보낸다. 그러고 나서 여기도 뭐 마찬가지.
여기도 돌파하고 나니까 안 깨고 그냥 계속 기준을 만들면서 가는 거야. 또 찔러보고 눌러주지만 결국 안 깨고 요 자리 또 돌파가 나왔네요. 여기 또 안 깬다고요. 이게 움직임이 올라가는 애들은. 이게 직후에 빠진다라는 것 자체부터가 움직임이 깨지면서 흐름이 틀어졌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봐봐요. 돌파하고 여기 자리에 추가로 갈놈들은 안 깨요. 깨지면 그때서부터 탄력이 죽는 거예요. 선을 한번 그어놔 볼까요? 그어놓고 여기 이봉이에요. 이봉 하단선이고 결국에는 안 깨고 간다고 계속. 와도 터치하잖아요. 터치해도 어쨌든 보내보고 싶으면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계속해요. 그러다가 이 마지막으로 돌파했었던 봉이 꺾이면 그때서부터 보통 움직임이 깨지기 시작을 하겠죠. 우선 봅시다. 있네. 여기서도 움직임이. 지금 살짝 뭔가 계속 쭉쭉 못 치고 뭔가 살짝 이런 건드는 움직임도 나오잖아요. 이러다가 뚫리면 그때서부터가 흐름이 깨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움직임이 이상해진다고. 이 추가적으로 탄력을 잘 못 붙이고 보통 깨진 움직임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확률적인 이야기지만 굉장히 확률이 높으니까 대응을 할 때 이렇게 하시라고요. 얘가 앞으로 큰 흐름상은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일지 큰 흐름상이 이거 한 통 크게 돌렸다가 할지 이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할익절을 딱 해놓으시고 남은 물량 얘가 지금 보낼 놈이라면 어디를 안 깰 거예요? 여기에요, 여기. 요 봉에, 요 돌파했었던 요 봉을 안 깰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물량은 여기가 꺾이면 그때서부터 이번 파동에서 기대하기 어렵고 한동안 하방 좀 쳤다가 시간 좀 많이 딜레이 돼서 보내야 되니까 분할익절 해놓고 여기 위에서 나머지는 버티고 있으면 계속 홀딩 하다가 끌고 가시다가 터지면 나이스 하시면서 끝까지 보시면 되고 안 터지면 여기 꺾일 때 그냥 정리하고 나오신 다음에 나중에 밑에서 뭔가 패턴 다시 만들 때 재공략하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관점 좀 참고하시면서 더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추가적으로 가준다 그러면 신고가는 완전히 대랠리로 보통 이어질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이만큼 파동이 하나였기 때문에 아마 신고가 넘어가면 이 정도 다 넘길 거다라는 얘기인데 그 폭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돌파 나오면 추세 매매로 끌고 가시면서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 방식으로 끌고 가시다가 뚫릴 때 정리하면 거기가 보통 어깨쯤 될 겁니다. 그래서 분할익절 해놓고 지금 총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큰 흐름상은 신호가 나쁘지 않은데 이게 지금 이번 턴에서 보낼지 한 턴 돌려가지고 보낼지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선 저는 신고가 자리 정도라면은 분할익절 한번 할만해요. 해놓고 지금 최근에 단기 고점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이 돌파봉은 안 깨는 선에서만 얘가 보내려고 할 겁니다. 깨지면 한 턴 돌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은 물량 2,750원에다가 안 깨지는 선에서만 홀딩하시다가 가주면은 이제 추세 매매로 신고가 추세 매매로 끌고 가시면서 계속 저점 높여가는 방식으로 끌고 가시다가 마지막 저점 뚫릴 때 정리하면 거기가 어깨쯤 될 거니까 10,000원대 이상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끌고 가시고 만대로 지금 익절을 했는데 이렇게 힘싸움 하다가 만약에 2,750원 꺾여.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번 선에선 돌리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밑에서 다시 왔다 다시 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물량 여기 깨질 때는 좀 정리를 하고 나오신 다음에 밑에서 다시 받는 게 훨씬 나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응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니까 요 대응 방식 좀 참고하시면서 폴라리스 AI 좀 남은지 좀 끌고 가시면서 이 대처에 나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되셨을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제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